경기 시작 훨씬 전부터 베트남의 공기는 이미 뜨거웠다. 저도 괜찮다. 중국만은 안 된다. 문장은 단순한 응원 구호가 아니라 감정의 압축본이었다. 어떤 팀을 만나든 패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전만큼은 패배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처럼 취급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축구 경기이면서 동시에 자존심 매치가 된다. 승부는 90분 안에 끝나지만 감정은 경기 전부터 시작돼 경기 후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그 감정이 커질수록 감독의 선택 하나하나가 더 날카롭게 평가받는다. 이번 무대는 더 극적이다. 베트남 U23 포어 중국 U23 이중결승에서 맞붙는 상황 자체가 두 나라 팬들에게는 의미로 먼저 받아들여진다. 준결승은 단순히 다음 라운드가 아니다. 결승이라는 문턱 바로 앞. 한 번의 실수가 곧 탈락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여기서는 팀이 가진 실력만큼이나 경기를 관리하는 능력과 심리적 균형이 중요해진다. 베트남이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면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과지만 중국전 앞에서 그런 성과는 잠시 뒤로 밀린다. 팬들이 원하는 건 역시 잘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끝내지 마라. 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왜 베트남 민심은 유독 중국전에서 폭발할까? 핵심은 상대의 강함보다 상대의 상징성이다. 중국전은 베트남 팬들에게 넘어서야 하는 벽 같은 존재로 각인돼 있다. 스포츠에서 특정 상대가 특별해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적 기억, 경쟁의 프레임,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그래서 중국을 만나면 평소보다 더 강한 단어들이 튀어나온다. 무조건, 반드시, 절대 안 된다. 이 단어들은 응원을 넘어 압력이 된다. 그 압력은 선수들에게도 전달되고 감독의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든다. 특히 베트남 팬들이 중국전을 바라보는 방식은 승패보다 태도를 먼저 본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같은 패배라도 중국전에서의 패배는 얼마나 싸웠는가로 평가받는다. 물러서지 않았는지, 끝까지 버텼는지, 중요한 순간에 겁먹지 않았는지 이런 장면들이 스코어와 함께 기억된다. 그래서 중국전에서는 단순히 졌지만 잘했다 라는 문장이 잘 통하지 않는다. 졌어도 괜찮다는 말은 다른 상대에게나 가능한 타협이고 중국전에서는 그 타협이 금방 분노로 바뀐다. 이 감정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경기를 단순한 전력 비교로 오해하게 된다. 여기서 감독의 역할이 시작된다. 팬들은 감정으로 경기를 본다. 감독은 확률과 디테일로 경기를 설계해야 한다. 감정은 불을 붙이지만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디테일이다. 특히 U23 별럼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팀은 큰 경기에서 의미가 커질수록 다리가 무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감독은 뜨거운 분위기를 에너지로 바꾸되 압박으로 굳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렵다. 선수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경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선수들의 몸은 이미 굳기 시작한다. 반대로 평소처럼 해 라고 말하면 팬들이 요구하는 자존심의 온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감독은 그 사이를 걸어야 한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김상식이라는 이름이다. 베트남의 벤치에 앉은 한국인 감독은 지금 결과와 민심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중국전에서 팬들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보여줘라는 주문이다. 근데 축구에서 보여주기는 위험한 단어다. 보여주려는 마음이 강하면 전술이 단순해지고 실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김상식 매직이 있다면 감정을 부풀리는 마술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며 승리 확률을 끌어올리는 현실적인 설계에 가깝다. 진짜 매직은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운영에서 나온다. 선발부터가 그렇다. 자존심 매치에서 선발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메시지로 읽힌다. 공격적인 라인업이면 처음부터 받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고 안정적인 라인업이면 버티다가 후반에 끝내겠다는 계산처럼 보인다. 베트남 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왜 저 선수가 빠졌지 이렇게 안전하게 가지 같은 질문이 바로 나온다.
그러나 감독은 다른 언어로 생각해야 한다. 중국이 원하는 건 도파민 경기가 아니라 안전한 시간, 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초반부터 맞불을 놓기보다는 실점 없이 시간을 가져가며 심리를 안정시키려 한다면 베트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깨느냐가 관건이 된다. 즉, 선발은 공격수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언제 흔들 것인가의 문제다. 전술의 핵심은 중국의 안전한 시간을 불안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팀들이 흔히 하는 실수를 한다. 자존심 매치라는 감정 때문에 초반부터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걸고 빠르게 빠른 템포로 공격을 몰아붙인다. 관중은 열광하지만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은 급격히 소모된다. 그러다 한 번의 역습, 한 번의 세컨볼 미스에서 실점하면 경기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다. 자존심 매치에서 실점은 단지 실점이 아니라 심리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김상식이 정말 냉정하다면 압박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간에 올릴 것이다. 이게 바로 압박 트리거다. 특정 패스가 나올 때, 특정 구역으로 공이 들어갈 때, 특정 선수에게 공이 갔을 때 그 순간만 강하게 달라붙어 리듬을 끊는다. 이런 압박은 체력 소모를 관리하면서도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중요한 건 압박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압박하느냐다. 중국이 편하게 공을 돌리는 순간을 줄이고 실수가 나올 확률을 올리는 것. 그리고 실수가 나오는 순간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것. 이 두 단계가 맞물리면 잠그는 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전환 속도다. 잠그는 팀을 흔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빠른 측면 전환과 세컨볼 회수다. 공을 빠르게 옮겨 상대 블록이 정렬되기 전에 빈 공간을 찾아야 한다. 전환이 늦으면 상대는 정렬하고 정렬한 상대를 상대로는 위험한 크로스와 무리한 슈팅이 늘어난다. 베트남이 원하는 건 연속 찬스가 아니라 결정적 한 방이다. 한 번에 흔들어야 한다. 그래서 측면 전환은 단순히 패스를 예쁘게 돌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려 상대가 숨 쉴 틈을 없애는 방식이어야 한다. 세컨볼 회수는 그 전환의 생명줄이다. 세컨볼을 못 주우면 공격은 끊기고 끊기는 순간 중국의 안전한 시간이 다시 시작된다. 여기서 김상식 매직, 이 가장 무서운 장면이 나온다. 보통은 후반이다. 경기에서 감독이 흔드는 건 전술판만이 아니다. 상대 심리를 흔든다. 벤치에서 누가 먼저 몸을 푸는지, 교체 타이밍이 언제인지, 교체 후 압박 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모든 것이 상대에게 불안을 준다. 특히 상대가 안전한 경기를 원할수록 등장하는 속도 카드와 압박 강도 상승은 더 큰 위협이 된다. 축구에서 잠근다 는 건 결국 시간을 먹는다 는 뜻인데 그 시간은 상대가 숨 돌릴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다. 숨 돌릴 틈을 없애는 교체가 들어오면 잠그는 팀은 점점 불안해진다. 그래서 승부수는 단 하나다. 공격을 올리되 수비 전환 속도를 잃지 않는 것. 공격만 늘리면 역습에 맞고 수비만 지키면 득점이 없다. 형을 유지한 채 강도를 올릴 때 상대는 가장 흔들린다. 여기서 감독의 선택은 단순히 공격수 투입이 아니다. 어떤 선수를 넣어 압박의 강도를 올릴 것인지, 어떤 선수를 남겨 전환 수비를 책임지게 할 것인지, 교체로 바뀐 구조가 상대의 역습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이것이 교체의 진짜 의미다. 김상식 매직은 바로 이 교체의 설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술보다 더 어려운 것이 멘탈이다. 중국만은 안 된다 는 주문은 양날의 검이다. 등 뒤에서 밀어주는 에너지일 수도 있지만 발목을 잡는 압박일 수도 있다. 특히 초반 실수가 나오거나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면 경기장 분위기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때 선수들이 감정에 휩쓸리면 태클이 과해지고 패스가 빨라지며 판단이 단순해진다. 큰 경기에서 흔히 보이는 자멸 패턴이다. 그래서 감독이 해야 할 멘탈 전술은 프레임 전환이다. 중국을 이겨야 한다. 가 아니라 우리가 할 걸 하자. 이 문장이 선수들에게 진짜로 박힐 때 다리의 무게가 달라진다.
멘탈 관리에는 실제로 몇 가지 기술이 있다. 첫째는 루틴을 강제하는 것이다. 경기 전 준비 과정, 입장 전 심호흡, 킥오프 직전의 간단한 미팅, 초분의 안전한 패스, 설계. 이런 것들이 선수의 마음을 현재에 묶어둔다. 둘째는 실점 후 시나리오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큰 경기에서 실점은 흔들림을 부른다. 하지만 실점 이후 5분 동안 어떤 선택을 할지 팀이 미리 합의해두면 흔들림이 줄어든다. 셋째는 카드 관리다. 자존심 매치에서 과격한 태클과 불필요한 경고는 경기 운영을 망가뜨린다. 감독은 강하게 하되 똑똑하게 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야 한다. 보여주겠다고 스스로 퇴장 리스크를 기우면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멸이 된다. 기사에 힘을 더하는 방식으로 독점처럼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를 말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을 꾸며내지 않는 것이다. 단독은 큰 비밀이 아니라 작은 확실함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당신이 경기 전 24시간 동안 베트남 커뮤니티와 SNS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문장들을 직접 모아 중국전 감정의 지도를 만들면 그 자체가 당신만의 데이터다. 어떤 문장이 반복되는지, 반복되는 문장이 어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중국전은 예외라는 정서가 어떤 단어로 표현되는지, 이런 정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하는 순간 당신의 글은 소문이 아니라 관찰이 된다. 또 하나는 훈련 전 디테일이다. 감독이 어떤 상황을 반복 주문했는지를 현지 관계자나 취재진의 한 문장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 한 문장이 기사 전체의 중심이 된다. 예컨대 압박 트리거를 특정 상황에 맞추어 연습했다. 세컨볼 회수를 강조했다. 후반 교체를 염두에 둔 패턴 훈련이 있었다. 같은 정보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마지막으로 선발 힌트다. 확정 라인업이 아니라 막판까지 특정 포지션 변화를 저울 집중, 같은 수준의 단서만 있어도 독자는 이 글을 단순 전망이 아니라 취재 기사로 읽는다. 결국 이 경기는 감정으로 뜨겁게 시작되지만 결과는 차갑게 결정된다. 베트남 민심이 들끓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전은 늘 특별했고 이번 무대는 준결승이라는 무게까지 얹어있다.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디테일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선발에서의 균형, 전술에서의 압박 트리거, 전환의 속도, 세컨볼 회수, 그리고 후반 교체의 타이밍. 여기에 멘탈 프레임까지 지켜낼 때 자존심 매치는 뜨거운 구호가 아니라 냉정한 결과로 완성된다. 베트남 팬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일지 모른다. 중국만은. 하지만 감독이 풀어야 할 문제는 훨씬 많다. 중국이 원하는 안전한 시간을 어떻게 흔들 것인지, 초반의 열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후반에 어떤 카드로 승부를 걸 것인지. 김상식 매직이 진짜라면 마술은 박수와 환호 속에서만 등장하지 않는다. 경기 흐름이 굳어지고 관중이 초조해지고 선수들의 발이 무거워지는 바로 그 순간, 그때 감독의 디테일이 경기를 흔든다. 그 흔들림이 베트남의 뜨거운 민심을 압박이 아니라 동력으로 바꾸는 순간이 될 것이다. 중국전은 늘 특별했고 특별한 경기는 늘 실수를 부른다. 하지만 특별함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결국 이긴다. 만약 베트남이 이 경기를 잡는다면 그것은 단지 중국을 이겼다는 의미를 넘어 큰 경기에서 스스로를 이겼다는 증명이 될 것이다. 반대로 베트남이 무너진다면 그 이유는 실력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의 과열과 디테일의 붕괴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경기를 보는 가장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흔들리지 않는가. 김상식의 베트남은 지금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자존심 매치는 뜨겁다. 하지만 승리는 차갑다. 그리고 차갑게 설계된 90분이 베트남 민심이 원하는 단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답이 곧 드러난다.